미국의 한 대학교에 콜센터가 있었는데요. 졸업생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장학금 기부를 요청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직원들이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거절을 밥 먹듯이 당하다 보니까 의욕은 당연히 바닥이었고 시키는 것만 겨우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잘해줘야 될까? 엄격하게 대해야 할까? 그런데 이 리더가 한 가지를 바꿨더니 직원들의 성과가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해요. 도대체 뭘 바꾼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과 함께 직원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든 리더들이 가진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사실 이 콜센터 얘기는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의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직원 동기부여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직접 설계한 실험이었는데요. 연봉도, 교육 방식도, 업무 방식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거 단 한 가지만 바꿨는데요. 바로 근무 전에 콜센터 직원들한테 장학금을 실제로 받은 학생을 5분 동안 만나게 한 겁니다. 그 학생은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인해서 본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5분 정도 짧게 이야기하고 나갔어요. 즉 콜센터 직원들한테는 내가 하는 이 전화가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바꿨다라는 걸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랜트는 이 실험을 통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일이 누군가한테 닿는다는 걸 느낄 때 외부의 압박 없이도 스스로 움직인다고요. 잘해줄까? 엄격하게 할까? 이 질문이 왜 잘못된 걸까요? 둘 다 직원을 외부에서 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당근이든 채찍이든 결국 리더가 옆에서 계속 밀어줘야 하는 구조인 건데요. 이 실험이 보여준 건 그와 정반대입니다. 리더가 외부적인 자극을 주지 않아도 직원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인다는 것,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직원들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의 단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 그 자체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직원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직원이 일의 본질에 닿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을 통해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물류 스타트업에 강의를 하러 갔을 때 일인데요. 앞에 계신 직원분들께 여쭤봤어요. 우리 회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를 여쭤봤더니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아무 대답이 없이 이제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직원 한 분이 아주 조용히 돈 벌려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뒤에 대표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답답한 표정을 좀 짓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직원들이 그동안 수동적이어서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컨설팅을 통해서 대표님과 미션 한 가지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이 막힘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의 하루를 원활하게 만든다는 것, 직원들이 언어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거죠. 그 이후에 대표님께서 직원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키지 않아도 배송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표님의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엄청난 걸 바꾸셨던 게 아니에요. 직원들로 하여금 나의 일이 어디에 닿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직원들의 역할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알게 하는 건데요. 미션이 방향이었다면 역할은 무엇, wha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조직에서 어디에 있고 뭘 맡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일의 본질에 닿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리더분들이 하신 실수가 있는데 사람을 먼저 뽑고 역할을 나중에 주는 겁니다. 일단 바쁘니까 사람부터 뽑는다는 거죠.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내 역할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괜히 나섰다가 욕먹지 않을까? 이게 내 일이 맞기는 한가? 이런 두려움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직원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직원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직원들은 항상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자리를 비우면 일이 갑자기 멈추게 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직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없다는 신호예요. 리더가 실무에 계속 개입할수록 직원들의 효능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낼 틈이 없잖아요. 리더가 개입해서 다 하면 그 순간에는 편할 수 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직원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시스템은 바로 이 2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리더가 없이도 일이 굴러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직원이 스스로 업무를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하나하나 리더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져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팀에서 자주 반복되는 실수나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그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주 반복되는 일이 어떻게 진행됐으면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질문이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리더의 답변은 어땠는지를 정리해 보시고 이걸 매뉴얼화하는 게 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직원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의 단 한 가지 특징.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 그 자체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션을 통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역할 부여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일하는 게 맞는 것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 직원들, 팀원들이 일의 본질에 닿게 해서 스스로 능동성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잘해줄까, 엄하게 할까? 이 고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조직에서 가장 힘든 지점이 어떤 부분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정의 HR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